근데 이번 건은 좀 웃기지 않아요? 뭐 유류비 지원이라는데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지원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고소득자 빼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웃겨요, 이름이. 뭐 그리고 일단 저도 제가 좀 왼쪽 성향이라고 해도 좀 퍼주는 거는 좀 반대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정치하면서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뭐 민생지원금이었나? 그거 할 때 아무튼 그 민생지원금 때 빨간당이 좀 반대를 했잖아요. 이렇게 퍼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빨간당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파란당 하면은 전라도가 떠오르듯이 그 빨간당이 많은 지역에서 민생지원금을 타가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는 그냥 그 우파 성향의 유튜버가 한 말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 준다니까는 가서 냅다 받는다 그러면서 약간 비꼬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되게 멋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자기는 민생지원금 이런 거 안 받는다고. 그분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사니까 못쓰게 들어가서 못 받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은 민생지원금이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안 받는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의사니까 수익 때문에 어차피 못 받을 사람이었는지 그런 게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진짜로 그런 마인드라면은 그런 건 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30%의 기준이 뭔지도 저도 모르고 이런 돈을 왜 주는지도 모르고. 저는 진짜 처음에 뭐 유류 지원 뭐 이래서 진짜로 뭐 화물차들 이런 기사님들한테 주는 건지 알았어요. 이게 뭐 사실상 전 국민 다 주는 건데 이게 왜 유류 지원이야? 저는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요. 저도 좀 왼쪽 성향이긴 하지만 너무 선거 앞두고 좀 표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티나니까 그런 건 또 좀 꼴보기 싫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나 줬으면은 괜찮은데 이번 건은 너무 티가 났어요.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뭔가 이게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정당성? 제가 생각하는 정당성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번 거는 너무 쳐주세요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주면 받을 거예요. 저 안 받는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왜 고수익이래요? 저 고수익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유튜브가 돈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돈으로 따지면 그 시간에 배달 뛰는 게 돈은 더 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냥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유튜브는 수익이 얼마 안 나요. 자동 수락이요? 서울이요? 그 지방부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동 수락은 너무 뻔히 보여요. 그 목적 자체가 보이니까 저는 이제 좋게 보이진 않죠. 근데 누군가는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주행 중에 폰 안 봐도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할 건데 저는 좋게 보이진 않죠. 수락률 때문에 도입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어젠가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플러스를 안 좋게 봤던 게 얘네 때문에 단가가 떨어졌다. 근데 제가 플러스를 안 타봤으니까 왜 플러스가 단가를 떨어뜨리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플러스를 타보고 알았잖아요. 플러스를 하더라도 수락률에 관여를 안 하면 단가는 오르겠더라고요. 이게 가기 싫은데도 강제로 가야 되니까 거절할 권리라는 게 사실상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골드 플러스도 지금 사실상 90%죠. 수락률이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골드 플러스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같이 제가 싸잡아서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플러스의 영상을 그렇게 많이 안 만드는 거거든요. 플러스에 어쨌든 하청이라는 개념이고 떠넘기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건 잘못된 거다. 거기서 딱 끝내지 그 이상 제가 플러스를 뭐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타보니까 수락률 때문인데 이 수락률을 건들려면은 골드 플러스도 같이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냐 비자발적으로 했냐. 그러니까 이 자동 수락이 수락률 때문에 도입한 게 너무 뻔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저 배달배님 아닙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일단 그 자동 수락부터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그거는 너무 의도가 뻔해서 열심히 하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저 매번 그러잖아요. 나왔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죠. 콜 사왔다고 막 앉아서 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오토바이에 걸쳐 앉아서 이제 콜 기다린다고 있는 거는 사실상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다. 그래서 그렇게 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음료라도 마시면서 쉬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피크 타임에는 당연히 뭐 가야죠.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피크 타임에 내가 아는데 빨리빨리 쳐서 가겠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좀 그게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콜도 없는데 그냥 오토바이 앉아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쉬고 있다. 요거는 저도 반대라니까요. 근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하는 방법 외에는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보면은 고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을 하기 싫다고 들어가는데 돈을 어떻게 버냐 그래요. 지금 열심히 사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건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존중해요. 할 땐 하고 쉴 땐 쉬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할 땐 하고가 아니라 계속 해야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쉬긴 왜 쉬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라니까요. 당장 저도 그러지는 않고 그러지 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 원래 아까 계셨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니까 너무 멀리 가면은 배터리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경도 써야 되고, 근데 뭐 앉아서 그냥 콜 거르고만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할 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상황이랑 사정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열심히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아이, 그런 사람마다 상황이랑 사정이 있는 거라고요. 진짜 그 열심히의 기준이 14시간으로 잡는 사람 있고, 무리하지 않게 좀 쉬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타는 걸 열심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업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걸 열심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열심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돼요. 맞아요.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건데 넌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뭐 당장 제 얘기만 해도 저 배달 나와서 뭐 먹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배달도 열심히, 저도 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기준에서 열심이잖아요.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갖다 대면 안 된다니까요.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좋죠. 쉴 때 푹 쉬고 안전하게 해야죠. 우리 일하는 게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근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채팅 치시는 분들만 봐도 열심히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이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게으른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약간 고수익 인증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되게 열심히 사는 거죠. 몇 시간 안 자고 막 일하는 거. 근데 그렇게 쉬면서 하면 안 된다, 돈 벌어야지, 왜 쉬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진 회사들 중에서 배민이 제일 매출액이 높거든요. 순이익도 높고,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팔기는 싫을 건데 얘네가 지금 빚이 워낙 많고 그거 갚아갈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빚만 해결되면은 최대한 얘네 안 팔고 남기고 싶을 건데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뉴스 기사들도 한화에서 까였다, 뭐 네이버랑 우버에서 또 중이다, 그러다가 또 네이버는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얘네가 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배민이라도 팔아서 어쨌든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민을 팔 가능성이 네. 가급적이면은 국내 기업 이제 그 정도의 규모를 인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상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카카오도 좀 애들 뭐 택시만 봐도 알잖아요. 카카오 택시에서 좀 양아치 짓 하던 것도 있고 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저는 이제 통신 판매 사업도 했어가지고 중국이 사실상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긴 해요. 얘네는 자본력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독점하고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일단 자본력이 얘네가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중국 3사 있잖아요. 징둥, 메이투안, 알리바바. 이 세 개 회사가 다 자본력이 짱짱해요. 얘네는 진짜 배민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8조 부른 거, 야 우리가 10조 줄게, 약간 이럴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간 보는 거죠. 얘네가 8조를 불렀잖아요. 8조의 사가기는 좀 8조의 가치를 안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네이버가 제일 나아요. 근데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중국계. 그러니까 얘네가 8조를 부르는 게 뭐 자기들 돈이 급해서 뭐 그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아마 흥정하듯이 쇼 볼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불러놓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편한 세상. 지정차로면 1차로 탔다고 벌금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 잘 안 잡을 텐데 그걸 잡아요? 근데 도심에서 1차로 지정차로 위반은 너무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지방 국도나 이런 데는 좀 일자로 쭉 가야 되니까 뭐 그래, 지정차로 위반 단속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같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우회전 좌회전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1차선 좀 탔다고 단속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전 때문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법 관련 영상 만들면서 봤는데, 끝차로 주행, 오토바이는 끝차로 주행이 아닌데 어쨌든 사실상 3차로만 돼도 사실상 끝차로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다닐 수 있는 차가 뭔지 아세요? 화물차예요. 더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 여기 왜 막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요즘에 배달 라이더들 오토바이 세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이 건물 관리인의 갑질 같아요. 그러니까요. 띵동. 여기 오분마루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밝고 있으면은 좀 밝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막 되게 친절하고 그러셔가지고 저기는 뭐 똥콜 떴다 그래도 그냥 제가 가요. 빈차로 뭐 저단가에 다시 빈차로 오는 상황이 생겨도 아시는군요. 아가 배달배 아니야. 배달배님은 부산에서 활동하셔. 확실히 애들은 엄청 쳐다봐요. 모양새가 좀 웃기게 생겨가지고. 아까 어떻게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얇은 거라도 더 거친다고 했잖아요. 얼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많이 가려지는데 풀페이스에 지금도 약간 전색 선글라스 쓰고 있거든요. 오픈 페이스로 바꾼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페이스 커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싹 가려져요. 제가 살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싹 가리고 일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시꺼먼데 더 시꺼매지면 안 되니까. 제가 원래 막 피부 관리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만 좀 약간 쌍남자였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늙는 거지 뭐 화장품이야. 약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잃고 나니까 소중해지더라고요. 지금 화장품도 막 덕지덕지 바르고 있습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 막 이런 거. 저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잃고 나니까 지금 막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모공도 넓어지고 나이 먹고 나니까 이게 좀 소중해지더라고요. 저 원래 탈모가 온 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탈모인가 싶을 때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자 그랬는데 점점 가늘어지고 이마가 휑해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있어요. 탈모약도. 1년에 3번씩 헌혈도 꼬박꼬박 하던 놈인데 탈모약 먹으니까 헌혈 못한다고 해서 지금 헌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약을 먹으면서 탈모를 사실 잡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잡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게 흰머리가 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에 대한 거는 따로 뭐가 없길래 근데 진짜 잃고 나서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피부, 탈모, 건강. 뭐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긴 한데 뭐 사람은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건강 같은 경우에도 관리 막 열심히 잘 했는데도 이제 아픈 경우도 있고 최대한 지킬 수 있을 때는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국가검진 같은 건 잘 받으시죠? 건강 얘기 나온 김에 제 친구 하나가 국가검진에서 돈 좀 더 내면은 뭐 다른 검진도 같이 해주잖아요. 그거 했는데 갑상선 암 발견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걔는 이제 수술하고 경과 보고 있는 중인데 완치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완치 판정이라는 거는 못 받고 어쨌든 초기에 발견돼서 제거를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국가검진 꼭 받으시고 여유가 된다면은 좀 추가로 해서 종합검진처럼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국가검진도 잘 안 받았어요. 30살 요때쯤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치지 않아도 뭔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질병 같은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가검진은 잘 받고 있는데 저는 대신에 이제 딴 거 안 넣고 딱 국가검진만. 근데 그 친구 보니까 막 돈 좀 더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하는 거를 저도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암이라는 게 시간 지나서 발견되면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뭐 평소에도 인사를 안 받아줘서 인사는 굳이 하지 않아요.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배달기사인 척해서 치킨 훔쳐갔다는 거고 주말 저녁이랑 특수일은 30분 내외. 제가 가끔 조리대기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저는 저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쇼츠를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어떤 가게에서 중국집에서 그런 걸 들었거든요. 이거 시간 몇 분으로 설정해? 15분 설정해?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아까 적혀진 거 보시면은 뭐냐면은 주말 저녁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조리 앱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 그리고 뭐 특수일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는 30분 이상 더 걸린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저거를 저렇게 적어 놓을 게 아니라 시간 설정을 지들이 똑바로 하던가 아니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콜을 받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지들은 일단 우리는 주문 다 받을 거야 라이더들아 거기 나와 있는 시간보다 30분 더 기다려 니네가 이러는 거잖아요. 이건 사장님들의 갑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장님들하고 배달 라이더는 지금은 플랫폼에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저런 거 보면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저것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취소를 하고 갈 건데 플러스 타는 사람들은 거절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저거 30분 기다려야 될 거거든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참 사장님들 양아치 같고 저런 거 보면은 교촌도 꽤 많아요. 저는 이제 3분 5분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조리 완료를 누르고 3분, 조리 예정 시간이 지나고 5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리 완료를 눌렀으면 이제 포장만 하면 된다는 건데 포장에 3분이 넘게 걸리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조리 예정 시간이 자기들은 알잖아요. 음식을 만드니까. 그럼 이거는 몇 분 더 걸리겠다 이런 걸 예상이 될 텐데 그냥 좀 시간 일찍 해가지고 배달라이더들 기다리게 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괘씸죄 같은 걸로 해서 취소하고 가는데, 물론 저도 기다리는 게 더 득이죠. 다른 데 이동하는 것보다. 그래도 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또 다른 데 이동하는 시간이 들고 이동하면서 또 기름값 들고. 근데 그러니까 웬만한 라이더들이 기다리니까 얘네가 이렇게 저런 갑질 식당도 다 기다리겠지 하고 하는 건데, 그냥 가는 애도 있다라는 걸 좀 그냥 알려주고 싶어요. 전세 사기 하는 것들 다 죽여야 돼요, 진짜. 그럼 전세라고 하면 사람들 전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 돈으로 사기칠 생각을 하다니. 그래요, 제가 집공약이라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사연이긴 한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람은 되게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가해자 연락처가 있을 거잖아요. 가해자 카톡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골프장에서 치는 사진을 올린대요. 프로필 사진이. 얼마나 빡쳐요. 내 돈으로 골프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재산 같은 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다 이미 돌려놨겠죠. 그러고 자기는 뭐 신용 불량자가 됐던 무슨 뭐라도 했겠죠. 걔는 돈을 안 뺏기기 위한. 진짜 너무 양아치 같아가지고 차라리 나 망했다, 나 힘들다, 약간 요런 푸사면은 그래도 화가 덜 날 텐데. 안 날 순 없죠. 덜 날 텐데 골프 치는 사진, 명품 뭐 그런 사진 올리면서 이건 약 올리는 거잖아요. 사기 쳐놓고서. 그거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당한 게 아닌데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런 것들은 다 진짜 다 죽여야 된다. 어디 노역장 보내서 일 시키고 일한 만큼 그 돈으로 이제 갚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다는 못 받아도 일부라도 받아야죠. 어떻게든 받아야죠. 지금 당장은 일부라도 받는데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하면은 저는 배민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625야 저는 네이버 멤버십을 쓰고 있으니까 625를 쓰는 거고, 한 번씩 이렇게 배민이든 쿠팡이든 멤버십을 급할 때 한 번씩 하고 저는 이제 바로 살 때 누르거든요. 그걸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근데 쿠팡이 비회원들한테도 해준다? 그러면 저는 굳이 배민을 안 써도 돼요. 꼭 배민에만 있는 가게가 있다면 쓸 수밖에 없겠지만. 네, 맞아요. 맛있게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주문번호 확인 안 했네.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죠? 그래, 사람 사는 세상 믿고 가야지. 어차피 얼굴 다 찍혀있다. 얘네가 이제는 어쩌면 진짜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부업으로 하기 좋다, 퇴근하고 뭐 얼마를 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이제 진짜로 플러스를 좀 살리고, 일반 배플이 무슨 말이에요? 플러스면 플러스지 일반 배플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는 대형 지사들 남기고 자기들이 직영점 운영하듯이 플러스 지사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플랫폼에 고용자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법안들이 막 발의가 됐잖아요. 배달 쪽에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진짜로 그냥 플러스들한테 권역해서 이렇게 다 주고, 커넥터는 진짜 부업만 양성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라이더가 많아서 그래요. 라이더가 없어 봐요. 얘네 이런 거 못해요. 플러스도 지사가 안 돌아갔어 봐요. 플러스 바로 철회하지. 아우 시끄러워라.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진짜로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한다고 해도 저는 안 할 거라서 아마 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되고 있으면은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수익 인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은 조용히 그냥 자기들끼리 꿀 빨라고 이제 가만히 있을 테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렇게 막 요란하게 수입 인증하고 막 그러지 않고 조용히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청이야 뭐 떠넘길 게 많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자기들끼리 팀 짜서 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막 돈 되면 해야죠. 나와서 쉬면 안 된다면서요. 돈 되면 해야 된다면서요. 그 사람들도 돈 되면 하는 거죠. 다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냥 방법이 다른 거죠. 이거는 하청이랑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플랫폼에 소속돼서 걔네가 깔아준 판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안 뭉치잖아요. 솔직히 다 안 뭉치잖아요. 다. 노조원, 그 조합원들 빼고 순수 비조합원인 라이더가 몇 명이나 와요. 사실상. 근데 그 사람들만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죠. 그걸 욕하려면은 오히려 플러스를 먼저 욕해야죠. 플러스는 어쨌든 하청 개념이라는 거에서부터가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 하청도 아니고 팀 짜서 오세요, 물량 드릴게요 해서 일하는 건데, 갑자기 그 팀 짜는 거 얘기하다. 근데 입장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자, 보세요. 지금 골드 플러스죠. 골드 플러스 지금 수락률 90% 이상 유지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단가 하락의 원인이 뭐예요? 수락률이죠. 그래서 그 수락률을 플러스에서 강제하는 거고, 플러스여도 수락률만 강제하지 않으면 단가는 오를 수 있어요. 선택하는 폭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하다못해 플러스는 강제야. 근데 골드 플러스는 자율이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강제도 아닌데.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욕해야 될까요?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뭐 속으로는 하겠지만, 너 그거 단가 떨어뜨린 주범이다, 골드 플러스 왜 하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가지고는 뭐 이런 애 저런 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노조가 좀 움직이자고 할 때 안 움직이는 거는 좀 속상하죠. 근데 뭐 한둘인가요?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플러스도 안 움직여, 배민도 안 움직여, 쿠팡도 안 움직여, 일대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뭐 그런 거 갖다가 사람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걔네는 뭐 플러스도 있는데 뭐 특공대까지 운영을 한대요. 성격 이상한 애들이야. 그럼 해야죠. 2만원 보장이면. 2만원이 보장이 된다면 해야죠. 종로, 용산, 중구. 그러니까 얘네도 진짜 양아치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플러스 생기기 전에는 시급 2만원은 사실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단가를 이렇게 싹 낮춰놓고 마치 뭐 자기들 필요할 때 시급 2만원은 우리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시급 2만원, 지금 사실상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 기준이 시급이 2만원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기준을 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걔네가 시급 2만원 보장하면 좋아하게끔. 안녕하세요. 그래도 민트라이더 시절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이. 얘네는 진짜 배민 창시자 봉진이 형 떠나자마자 그냥 악행들을 그냥 막 배민을 팔고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가 약간 그냥 그 봉진이 형은 이거를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악행을 저지를 건데 내가 일단 좀 남아서 카바를 쳐줄게, 너네 빨리 떠나, 약간 요러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한 뇌피셜 한번 뿜어봤습니다. 봉진이 형도 탈출할 사람 탈출 다 했지, 나도 이제 탈출한다 그러고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고. 그거 좀 됐어요.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최신 뉴스긴 해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일단 희망사항은 일단 중국에는 안 팔렸으면 하는데, 사실상 중국이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지금 우버랑 네이버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는 일단 좀 한 발 뺐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한 발 뺀 게 얘네가 진짜로 인수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한 발 뺀 거였거든요. 얘네가 진짜로 인수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얘네 팔조에서 좀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그냥 한 발 빼는 척 하는 건지, 그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차라리 네이버랑 우버가 인수를 한다면은 그래도 다른 플랫폼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통신 판매 쪽을 시작하면서 쿠팡 15% 수수료 받을 때 얘네는 막 3.5%, 4%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다 보니까 정부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인수하면은 좀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아마 얘네도 그동안 이렇게 해도 됐구나 라는 걸 봤잖아요. 상점에 피를 빨아도 됐구나, 라이더들 피를 빨아도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민과 쿠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얘네도 수익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로 얘네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팔 건지 안 팔 건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팔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배민 담보 잡힌 건 알고 계시죠? 배민 담보
와서 또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네는 어떻게든 팔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이제 그때는 초반이어가지고 힘든 시장을 개척하려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철수할 때도 플러스 보드 철수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보고 철수했을 거잖아요. 더 이상의 마이너스는 힘들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뭐 몇 대 몇으로 그렇게 조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빼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팔리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중국 애들 지금 배달 플랫폼들 경쟁하는 거 보면은 얘네는 안 돼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배민을 팔 거였으면 얘네는 어쨌든 돈을 최대한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드러너를 빨리 도입해서 정착을 시킨 다음에 조금이라도 오래 이용료라도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로드러너가 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플로조랑 비공개 회담 한 적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어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굳이 배민을 팔 건데 새로운 어플을 개발한다. 그것도 사실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팔 거였으면은 최대한 이용료 빼먹으려고 온갖 개수작 다 부릴 텐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네 재정 상황을 보면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얘네가 급한 불을 끄더라도 배민을 아무리 쪼아서 막 몇천억씩 지금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얘네가 갚을 빚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좀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다면 얘네가 그걸 어떻게든 해서 배민을 안 파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당장 큰 자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배민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계속 이따구로 운영할 거면 그냥 네이버에 넘겨주는 게 낫고 하다못해 매를 맞더라도 그냥 네이버한테 맞는 게 낫고 안 팔려도 문제긴 하죠. 사실 얘네도 팔고 싶진 않을 거예요. 당장 돈을 못 갚으면은 배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몸이 날아가니까 몸땡이는 일단 보존을 해놔야죠. 저는 그냥 네이버가 샀으면 해요. 네이버한테 팔렸으면 해요. 그래도 네이버한테는 제가 네이버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아봤기 때문에 네이버는 저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은 없고 지금 배민이 뭐 상점한테도 그렇고 배달 라이더들한테도 그렇고 채찍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한창 말 나왔을 때도 이제 카카오 얘기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카카오도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얘네가 카카오티 택시한테 했던 거 보면은 얘네도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걸어간 길을 저희가 그대로 걸어갈 가능성이 크고 네이버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독일 매로 맞는 것보다 한국 매로 맞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좀 노동자 입장에서도 독일 회사한테 휘둘리는 것보다 한국 회사한테 휘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팔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얘네가 막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그러니까 얘네가 뭐 어차피 시스템 개선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더 빼먹으면 더 빼먹었지 계속 남아있는다고 해서 뭔가 더 라이더들한테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뭐 법으로 쪼고 있긴 한데 그 법들도 뭐 이제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네이버 인수를 희망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냥 넉넉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의 변화를 바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전자녀를 좀 끄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모펀드처럼 기업을 사서 불린 다음에 파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니까 계속 운영을 하긴 할 거예요. 오늘 단가가 꽤 괜찮게 나왔네. 아니구나. 오늘의 시급은 7,333원입니다. 17,333원. 그래도 노거절 할 때보다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일단 없었죠. 뭐 좀 그 흑석동이랑 이런 데로 좀 노량진으로 나가긴 했는데 어차피 평소에도 좀 한 번씩 가던 구역이라 길도 다 알아서 뭐 어렵진 않았고요. 스트레스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과거 시급 비슷하거나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굳이 뭐 노거절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일단 오늘 1일차긴 하지만 또 내일 또 지켜보긴 해야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 타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일하시고요. 집에 갈 때 퇴근콜, 꿀콜 경로도 좋고 단가 좋은 걸로 받아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쉬고 계신 분들도 지금이 딱 이제 맥주나 소주 한 잔씩 하고 이제 좀 노곤노곤해지는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시고 내일 또 빠콜 타야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쉬는 것도 열심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끌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Got my best back tight, ready for the fight. Chasing dreams inside.